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저는 오늘 귀족 마케팅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부자들의 사고방식, 부자들의 생활 패턴, 그들은 어떤 것에 돈을 쓸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부자처럼 보이기 위해서 명품을 사는데 많은 돈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판매를 하기를 원하시거나, 비즈니스를 하신다면 이 부자를 타겟으로 하는 귀족 마케팅을 공부하시면 좋겠죠. 파레토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담당한다는 것으로 흔히 경제 문제를 설명할 때 많이 인용된다. 예컨대 20%의 부자가 전체 소비의 80%를 차지한다는 식이다. 각 기업들은요, 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돈 많은 고객들에게는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해요. VIP 공간을 따로 만들어서 고급 호텔 수준으로 꾸며놓은 곳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 유튜버가 식당을 차렸는데 식당 음식 가격이 1인분에 25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인기가 많은 유튜버이기 때문에 예약하기 힘들겠다. 막 이런 댓글이 보이더라고요. 자, 이런 것처럼 누군가는 25만 원으로 막 한 달 동안 아껴서 살기도 하는데 누군가는 한 끼 밥값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돈 벌기가 되게 쉽겠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명품에 열광합니다. 값이 비싸면 한두 달 더 돈을 모았다가 나중에 사면 된다. 비싸다고 포기하는 법은 없다. 인터넷의 발달로 각종 정보가 물밀듯이 쏟아집니다. 이건 예쁘고 이건 얼마고 이건 언제 나오고 어디 가면 살 수 있고. 명품의 마음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자, 외모 지상주의도 한몫을 합니다. 내면을 가꾸기보다는 이 겉을 가꾸기 위해서 더욱 신경을 쓰게 되고 친구가 명품을 들고 있으면 나도 명품을 들고 싶은 그런 심리가 같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여러분 집, 옷, 가방 모든 것들이 약간 명품, 퀄리티가 고퀄이 되지 않으면 아니면 아주 싸거나 이 중간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어떤 많은 물건들도 양극화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부자들은요, 폐쇄성이 강하고 프라이버시를 중시한다고 해요. 이 책에는 이제 부자들의 특성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걸 알아야지 우리가 그들을 위한 귀족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그들은 프라이버시가 강해서 자신들의 신상이나 재산, 집 등이 공개되는 것을 꺼린다. 집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외부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만약에 진짜 부자가 된다면 저를 노출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함께 열심히 돈을 법시다. 그리고 부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는 지불 방식도 꺼린다라고 해요. 실제 카드에는 쇼핑 내역과 자금 내역이 모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부유층은 카드 사용하는 것 자체가 자신을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달가워하지 않는다. 쇼핑을 즐기다가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면 즉석에서 현금 인출에 사는 그런 강남 명품 매장에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장은 직원들이 현금 따발을 들고 왔을 때 놀란 표정을 짓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해요. 손님이 불쾌하니까. 그리고 자금 흐름이 노출되는 그런 것들. 자금 출처를 찾기 어렵도록 현금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고가 차별화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명품 구사를 하는데요. 몽블랑 만년필이 그중에 이제 만년필 분야에서 최고라고 해요. 그래서 왜 저는 이 비싼 거를 미쳤나 왜 돈 주고 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걸 또 이제 보게 됐어요. 어느 날 저도 이제 명품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몽블랑 만년필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게 뭘까라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되다가 저도 사실은 하나 샀습니다. 하나. 요걸 제가 면세점에서 예쁘죠? 굉장히 예뻐 여성스러운데 이것도 한정판이거든요. 요거를 제가 면세점에서 한 6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에 샀어요. 달러로 돼가지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왜 그걸 샀냐면 이게 리미티드 에디션이에요. 그래서 리미티드 에디션이라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쳐보시면은 몽블랑 헤리티지라는 이제 그런 모델인데 100만 원 이상으로
매물이 나오고 있어요. 100만 원 이상인데 몇 개 없어요. 한 2개인가?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안 썼거든요. 그래서 누구 선물을 할까 아니면 가질까 고민이에요. 저는 60에서 70 사이에 샀어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지금 수익이 나는 셈이죠. 1992년부터 특별 생산하고 있는 한정 상품은 몽블랑의 고가와 차별화 정책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그리고 어떤 일부 모델 같은 경우는 100만 원대가 아니라 막 수백만 원대로 가격이 치솟거나 그런 브랜드도 있죠. 처음에는 브랜드 인식을 하지 못하고 고가의 사치품이다 라고 해서 제대로 팔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리츠칼튼 호텔은요, 저명하고 고급스러운 손님들을 유치해 최고급 서비스를 펼치는 데 주력합니다. 인테리어와 집기, 소품 등을 인류 제품으로 들여놓은 점도 눈에 띈다. 심지어 일회용품도 세계 최고급 명품을 비치한다. 일회용 세면도구들이 모두 최고급품인 불가리 제품이라고 합니다. 노블레스란 잡지 혹시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 하여튼 그런 데 가면은 이 노블레스란 잡지를 이제 보게 되었어요. 제가 하고 있던 그 동호회 이름이 노블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잡지를 볼 때마다 사진 찍어서 우리 동호회 이름이 여기저기 있어요 라고 우리 동호회 그 채팅방에 올리고 했었어요. 이 잡지가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처음에 마케팅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국내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잡지인 만큼 국내 최대의 부촌인 강남 지역을 핵심적인 마케팅 대상 지역으로 잡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강남을 토대로 하다가 백화점, 호텔, 피트니스센터, 금융기관, 골프 연습장, 병원, 명품숍 등등을 대상으로 잡지를 공급하기 시작했고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노블레스를 보는 사람은 고소득층이야. 그래서 광고 게재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잡지사가 광고를 받으면 돈을 정말 많이 벌겠죠. 이걸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난 명품에 관심 없어. 난 명품 살 돈 없어. 라고 하지 마시고요. 명품에 관심을 가지고 내가 명품을 만들면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부자들은 이런 데 돈을 쓰는구나. 사소한 것에 돈을 쓰지 않는구나. 돈을 아껴서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20대 여성은요, 부자도 아니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명품, 여성 의류에서 남성보다 10배나 12배가량 높은 매출이 일어난다고 해요. 우리가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남성 의류 부문에서도 여성 구매자 수가 남성 구매자 수보다 5배, 예, 더 많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옷도 사주는 거죠. 20대 남성들은 백화점 같은 데 잘 안 간다고 써 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소비 심리가 강한 데다 사회 진출이 빠르기 때문에 구매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회 진출했을 때 나 그동안 못 산 거 가방도 사고 옷도 사고 뭐도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남자들은 차에 돈을 많이 쓸까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은 조금이라도 품격 있게 포장하기 위해 애쓰는 상황이다. 국내 브랜드들의 노력이 한층 요구되는 시점이다. 별표할게요. 포장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귀걸이를 파시든 옷을 팔든 사탕을 파시든 포장을 얼마나 고급스럽게 하느냐가 저는 그 사업의 성패를 자원을 해요. 실제 명품 쇼핑백은요, 몇만 원에 중고시장에 판매가 될 정도로 쇼핑백 자체도 인기가 많죠. 자, 그리고 이런 명품들은요, 연예인들도 동원해서 마케팅을 한다고 합니다. 연예인 누가 입었다라고 하면, 연예인 누가 입었는데 예쁘다라고 하면 판매가 일어나니까요. 우리는 드라마를 보고도 막 그렇게 하죠. 얼마 전 한 유명 브랜드 매장 런칭 행사에서는 연예인에게 신발 한 짝과 함께 초청장을 보냈다. 런칭하는 날 매장을 방문하면 다른 짝을 주는 아이디어로 유명 연예인을 행사에 끌어들였다. 나 같아도 가겠다. 그죠? 한 짝만 우리 집에 왔어요. 너무 예뻐 근데. 막상 신어보니까 예뻐. 나머지 한 짝을 받으려면 매장을 가는 거죠. 최근 국내의 한 유명 브랜드에서는 제품 런칭 행사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차량을 보내주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갈 때 푸짐한 선물을 안겨 참석한 연예인들로부터 신경을 많이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와, 대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연예인을 이용하고 우리는 연예인이 입은 거 보고 아, 갖고 싶다, 사고 싶다, 돈 모아 사야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PPL 마케팅이 대표적인 되게 효과적인 마케팅이라고 해요. 심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한대요. 은연중에 고객에게 자사 제품을 알리는 방법으로 사고 싶다는 느낌이 들도록 이미지를 확산시킨대요. 드라마 주인공들이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주 노출을 시키면 제품의 인지도가 향상되고 광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제가 몽블랑 이 만년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 만년필로 글씨를 쓰는 걸 제가 많이 보고 나도 저거 사고 싶다. 저거 얼마야. 너무 갖고 싶은데 저걸로 글씨 쓰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가격이 제가 살 수 있는 가격보다 판매가가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또 재테크적인 기대감 때문에 사긴 했습니다. 세컨드 브랜드라는 걸 만든대요. 왜냐면 명품 하면 30대, 40대, 50대 이렇게 좀 중후한 느낌이 들잖아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을 겨냥한 세컨드 브랜드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베르사체 세컨드 브랜드 베르수스, 프라다의 세컨드 브랜드 미우미우. 몰랐어요, 저는. 이것이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명품을 잘 모르니까 책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막스마라의 세컨드 브랜드 페니블랙, 미소니의 세컨드 브랜드는 엠미소니,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두 번째 브랜드는 엠포리오 아르마니. 이런 식으로 있대요. 그래서 명품 브랜드가 막 이제 스키복도 만들고 스포츠 용품도 만들어서 점점 이렇게 브랜드를 넓힌다고 합니다. 유럽을 여행한 사람들은 대부분의 택시가 메르세데스 벤츠인 것을 보고 놀란다. 유럽에서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벤츠를 택시로 사용한다. 여기에서 부와 명예의 상징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프리미엄 브랜드이기도 하면서 우리 둘째 아이가 굉장히 타고 싶어하는 차이기도 합니다. 샤넬은 거부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샤넬은 1883년 프랑스의 소미루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고아가 되었고 수녀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18살이 되면서 낮에는 의상실 견습공, 밤에는 클럽 가수로 일했대요. 돈이 없었겠죠. 이때 그녀가 불렀던 코코를 아시나요? 라는 노래 제목이 그녀의 영원한 별칭이 되었다고 합니다. 코코 샤넬이라고 불렸죠. 제가 요거를 왜 밑줄을 걷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요. 아무 배경이 없어도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브랜드를 만들 수 있죠. 명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릴리 먼로가요. 내가 잘 때 유일하게 입는 것이라고 말해서 유명해진 향수 샤넬 넘버 5. 네. 이렇게 향수, 옷, 가방, 보석 이런 걸로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완전 센세이션한 그런 아름다움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움보다 기능이 우선한다. 기능도 너무 좋은 그런 걸 제품을 만들었죠. 저는 샤넬 제품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덴마크를 대표하는 로얄 코펜하겐 그릇. 여러분 그릇도 명품이 되게 많아요. 종류가. 이 책 안에 광주요도 나왔어요. 저 사실 광주요를 제가 쓰고 있거든요. 광주요 되게 사랑합니다. 로얄 코펜하겐은 아직 안 써봤는데 이것도 예쁘더라고요. 자, 로얄 코펜하겐에서 만들어지는 도자기는 모두 손수 그렸으며 작품의 뒷면에는 트레이드마크, 상품 번호, 각 페인터의 사인이 있어서 그림을 담당한 장인의 자신감과 긍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요. 내가 어떤 제품을 혹시 만들게 된다면 전 그런 좀 꿈이 있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예쁜 거 이런 거 만들어 봐야지, 개발해 봐야지 이런 꿈이 있는데 하려면 명품을 해야겠다.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이런 상상을 막 하게 됐어요. 너무나 재밌게 읽은 책. 이 책에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은 진짜 자수성가 부자들은 돈을 쓰지 않는데요. 그리고 자수성가 부자를 아버지로 둔 아들, 딸들이 이제 돈을 좀 쓰고요. 그리고 부자가 아닌데 그냥 부자를 따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 귀족 마케팅의 핵심 타깃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막 예쁘고 좋은 게 있으면 막 돈을 이제 모아서 쓴대요.
그래서 그런 1%를 타겟으로 잡아서 최상의 매출을 올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족 마케팅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